자, 오늘은 함수의 그래프와 그 활용 부분, 극대극소 미분서부터 해서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함수의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 지금 수투 쪽에서도 배워봤겠지만 내용을 좀 한 번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한번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증가함수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 정의적인 부분에서 바라보면 x1보다 x2가 큰 어떤 x의 값이 있을 때 그것이 들어가는 함수 값이 fx1보다 fx2가 더 크기만 하면 증가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모든 x1과 x2에 대해서 언제나 다 계속 올라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면 증가함수다. 이 정의에 따르면 얘네들은 끊겨 있어도 별로 지장이 없어요. 왜냐면 x1보다 x2가 함수값이 더 크기만 하면 되니까 끊겨있건 끊겨있지 않건 별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냥 이 정의만 있으면 돼요. 자, 근데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증가함수들은 단순히 그냥 증가한다는 게 아니라 미분 가능하면서 증가하는 형태에 대한 얘기를 주로 많이 해요. 미분 가능하면서 증가함수. 그럼 미분이 가능하면서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어느 순간 잠깐 한번 0이 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앞뒤에서 값이 계속 올라가면 얘네들은 증가함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미분 가능한 증가함수는 어떤 거냐면 f'x 모든 x에 대해서 이 값이 0보다 항상 더 크거나 같고 여기에서 f'x가 0인 놈이 유한계의 점에서 0인 놈이 나타나면 얘는 계속 증가한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멈췄다가 다시 올라가다 멈췄다가 다시 올라가다 멈췄다. 이런 식으로 유한계의 점에서 이제 미분에서 0 되는 자리가 나오면서 계속 크면은 이거는 증가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됐다가 계속 쭉 기울기가 0이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 함수는 요 중간에서 같은 값들이 나오기 때문에 증가함수가 아닙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표시하시면 되겠어요. 감소함수는 마찬가지겠죠? 정의 부분을 보면 x1하고 x2가 더 커지면 fx1하고 fx2 이놈이 반대 방향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뭐냐면 이렇게 내려와서 x1하고 x2가 있을 때 집어넣은 값이 당연히 fx1이 더 커야지 감소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분 가능한 감소함수는 f'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함수의 변곡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함수의 변곡점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이 바뀌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렇게 위로 볼록되어 있던 놈이 여기서부터 아래로 볼록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놈 또는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바뀌는 요 지점 어디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이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를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변곡점의 특징은 뭐냐면 두 번 미분했을 때 0이 되면서 앞뒤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걸 기억을 해주세요. 변곡점이라는 건 뭐냐면 두 번 미분해서 0 되면서 그 앞쪽과 뒤쪽에서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지점이에요. 우리가 극대극소도 미분이 가능한 상태에서 극대극소는 미분해서 0이 되면서 앞쪽과 뒤쪽에서 부호가 바뀌는 곳이죠. 얘는 두 번 미분해서 앞쪽과 뒤쪽에서 부호가 바뀌는 곳이 변곡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을 좀 구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구분해야지 이 위에서 왜 변곡점이 저렇게 표시가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먼저 보시면 아래로 볼록을 좀 보시면 아래로 볼록하게 돼 있을 때 특징은 이 앞에 있는 x1에서의 이 접선의 기울기, 이 기울기하고 x2에서의 기울기가 점점 이렇게 커져가죠. 이 기울기가 음수에서 양수로 아니면 양수에서 더 큰 양수로 이렇게 점점 커져가요. 그러니까 f'x라는 이 값이 기울기가 점점 커져가는 거기 때문에 f2'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위로 볼록은 여기 x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보다
이 뒤쪽에 있는 x2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f'x가 감소하는 상태가 돼서 따라서 f2'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그러니까 위로 볼록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변곡점은 이 위로 볼록인 형태인 f2'x가 얘는 점점 감소하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얘는 아래로 볼록인 상태니까 f2'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형태로 여기를 기점으로 0인 상태를 기점으로 음수에서 양수로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곳을 변곡점이라고 말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극대극소를 좀 판단하는 방법이 한번 미분에서 0보다 0인 곳을 찾고 그 앞뒤에서 부호가 바뀌는 걸 찾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특히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그 값을 찾아서 넣는 것 자체가 되게 불편할 때도 되게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떤 걸 사용하냐면 일단 극소가 되는 값을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아래로 이렇게 볼록인 상태로 여기서 이제 미분에서 0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x는 a라고 보면 여기에서 f'a가 0이면서 얘는 아래로 볼록인 상태니까 f2'a가 0보다 큰 상태가 되면 그거는 이 a라는 자리에서 뭐가 되냐면 극소값을 갖는다라고 말을 해주면 돼요. 극대값의 경우도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한 번 미분해서 0 되는 자리가 앞뒤에서 부호 처리가 어렵다라고 하는 경우는 x는 a라는 걸 기점으로 기울기가 0이면서 얘는 위로 볼록인 상태여야지 이게 나타나니까 두 번 미분했을 때 0보다 작아지는 이런 상태가 되면 fx는 x는 a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라고 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 미분해서 앞뒤 부호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 두 번 미분해서 그냥 값을 넣어가지고 그 양순이 엄순을 판단함으로써 간단하게 극대극소를 구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다항함수보다는 삼각함수나 지수로 구해서 앞뒤 부호 처리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예제를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 ax 플러스 sin x라고 돼 있는데 그 값을 갖지 않을 a 값의 범위를 한번 좀 구해 보겠습니다. 그 값을 갖지 않는다는 거는 얘는 뭐냐면 f'x를 했을 때 이것이 앞뒤에서 부호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 값을 갖지 않으니까 부호가 바뀌지 않아야 되는 거죠. f'x가 그냥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거나 아니면 f'x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 돼요. 따라서 먼저 f'x를 먼저 만들어 보면 a 플러스 코사인 x 이것이 나오는데 이 자체를 보지 말고 우리가 이것이 0이 되는 놈이 안 나타나거나 나타나더라도 부호가 안 바뀌게끔 나타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을 바꾸겠습니다. 코사인 x는 마이너스 a라고 하고 y는 코사인 x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여기가 1이고 이 아래가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를 섞었을 때 만약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를 기점으로 이쪽의 부호하고 이쪽의 부호가 서로 어때? 바꿔놓는 거거든요. 뚫어버리는 경우. 따라서 뚫지 않고 이 위에 있거나 아니면 얘랑 여기 1이라는 라인에 같은 라인에 이렇게 있는 경우는 부호를 바꾸지 않거든요. 따라서 마이너스 a가 1보다 더 크거나 같거나 또는 마이너스 a가 이 맨 아래쪽에 있는 마이너스 1보다 더 아래쪽에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x가 ax제곱 플러스 sin x가 변곡점을 갖지 않을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곡점을 갖지 않으려면 얘를 한번 미분해보고 f'x가 2ax 플러스 코사인 x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해서 두 번 미분한 놈이 앞쪽과 뒤쪽에서 부호가 바뀌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얘는 뭐다? 2a-sin x라는 놈이 0이 되게 하는 놈을 보고 그러니까 x축과 만나는 것이 서로 부호를 바꾸지 않게끔 하면 돼요. 뚫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기가 어려우니까 sin x는 2a라고 놓고
y는 sin x하고 y는 2a를 그려봅니다. 이렇게. 원래는 계속 연장을 시켜야 됩니다. 제한이 없으니까. 그런데 얘가 이렇게 지나면 결국은 여기와 여기에서 부호를 바꾸게 되는 거죠. 위아래를 빼준 놈이 부호를 바꾸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2a라고 되어 있는 y는 2a라고 되어 있는 놈이 1보다 위에 있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보다 아래에 있으면 됩니다. 2a가 1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2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기 때문에 a 값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a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함수로 이제 그려보긴 할 텐데 함수를 그릴 때 이제 그 미적분 쪽에서는 수투에서 말고 미적분 쪽에서는 다루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증간표라는 걸 다뤄야 돼요. 왜냐면 곡선의 개형 자체를 다항함수처럼 예측 가능한 형태가 아니라 예측이 거의 힘든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증가하냐 감소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따지는 형태의 증간표가 필요한데 이거는 구체적인 문제에 들어가서 좀 말씀을 드리고 뒤에 뭐 연습을 할 거니까 지금은 그래프 그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원칙에 따라서 그려져야 되느냐 그 얘기를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함수를 그리려면 정의역이 어딘가 그 다음에 치역이 어딘가를 반드시 먼저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x의 범위가 로그 x 같은 경우는 x는 0보다 크다 해서만 돼 있고 뭐 무리함수 같은 경우도 무리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 돼 있고 그다음 분수함수는 분수함수가 0이 아닌 곳 분수함수가 0이 되는 곳에서는 이제 정의가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정의역 치역에 관한 형태를 먼저 구분해 놓고 그 다음에 이것이 원점 대칭이냐 y축 대칭이냐 이런 대칭성을 쓰면 좀 쉽게 그릴 수 있죠. 한쪽만 그리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x절편 y절편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얘는 필요한 경우에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필요가 없는 경우는 확인 안 하셔도 되지만 그래프의 대부분의 경우는 일단 y절편이나 x절편이 어디 있는지를 구분함으로써 대체적인 윤곽이 잘 나오기 때문에 확인하시는 걸 일단 추천드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극대극소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곡선의 그림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 뭐냐 이게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지점을 체크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극대극소는 필수적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미분에서 0이 되는 곳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점근선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점근선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점근선 중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냐면 수평 점근선이 있고 수직 점근선이 있고 일단 사선으로 되어 있는 점근선이 나타날 거예요. 이거는 바로 다음에 어떤 점근선이 있다라는 거를 좀 표시하는 것들을 공부를 할 거니까 다시 그때 설명을 드릴 텐데 점근선에 대한 확인, 특히 여기 나타나 있는 수평 점근선과 두 번째 수직 점근선은 필수입니다. 반드시 사선으로 되어 있는 점근선은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하지만 웬만하면 쓰지 않으셔도 무방해요. 진짜 꼭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만 쓰면 되지 필수적으로 수평 수직만 써도 대체적인 개형은 나온다. 여기까지만 하시는 여기까지가 하시면 되고 변곡점 오목 볼록은 진짜 필요한 경우만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일반적으로 그래프 그릴 때 먼저 쓰지 않아도 된다. 꼭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변곡점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그 경우에는 확인해서 그래프를 그리지 나중에 필요하면 식으로서 그냥 뽑아내기만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필요한 경우만 쓰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수평점근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평점근선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x는 무한대로 가거나 x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그 함수의 y값이 일정하게 계속 어떤 값으로 모여지면 걔는 수평점근선이 y는 b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수평점근선이 y는 b가 됩니다. 이 얘기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y라는 놈이 x-1분의 1 플러스 b라면 그래프가 옆에 있는 분수함수처럼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런데 x를 무한히 키웠을 때 이 y값이 어디로 자꾸 오냐면 x를 무한히 키우면 이게 0이 되니까 b로 가겠죠. 그래서 b 쪽으로 계속 모여들어요. 점근선이라는 거는 의미 자체가 그거잖아요. 점점점 가까이 다가가지만 만나지 않는 거. 가까이만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b로 계속 다가간다.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이쪽으로 가면 얘는 이쪽으로 가서 b 쪽으로 가겠죠. 어차피 얘도 0이 되니까. 그래서
x가 무한히 커지거나 x는 마이너스 무한으로 보냈을 때 일정한 값으로 가게 되면 걔는 그거를 점근선으로 갖는다. 수평한 점근선으로 갖는다. 라고 해서 여기 있는 이 y는 b가 이것이 수평 점근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프에서 그래프가 어디까지 올라가고 어디까지 내려가는 그 한계점을 제시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항함수는 무조건 끝은 계속 올라가거나 끝은 계속 내려가거나 밖에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y값에 어떤 제한이 생긴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수직점근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수직점근선이에요. 수직점근선은 분수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식에서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x의 값, 거기에서 수직으로 된 점근선이 나타나요. 자, 우리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y는 위에 있는 얘기를 해볼까요? x-1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x는 1이라는 지점이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이죠. 이걸 기점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은 이 분수함수가 x는 1이라는 분모를 0이 되게 하는 x값, 여기 이 지점을 기점으로 점점점 가까이 다가가는데 결국 안 닿죠. 즉 a를 기점으로 a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왔을 때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 또는 a보다 큰 쪽에서 다가왔을 때 무한대나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가면은 그 선, 분모를 0이 되게 하는 그 선이 수직으로 된 점근선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됐죠? 이게 수직으로 된 점근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별 구분 없이 분모가 0이 되는 놈이면 분모 그 자리에 선을 하나 딱 그어. 얘는 수직으로 된 점근선이고 얘네들은 이걸 기점으로 위나 아래로 이렇게 모여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선으로 된 점근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선으로 되어 있는 점근선은 의미 자체하는 것이 뭐냐면 얘가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그 둘 중에 둘 다로 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라도 돼도 관계는 없어요. 갔을 때 fx가 이 직선의 간격이 fx와 0이 되는 거, 즉 fx가 gx라고 되어 있는 ax 플러스 b에 계속 접근을 해, 차이가 거의 없어져 라고 하면 여기 있는 요 놈이 점근선이야. 그런데 얘는 기울기를 갖고 있는 사선으로 되어 있는 놈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접근한다 라고 생각해서 사선으로 되어 있는 점근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fx equal x 플러스 x분의 1 이런 놈인데, 얘 원래 그리는 법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y는 x의 점근선이 x축과 이건데 여기다가 x분의 1이 y는 x라는 선을 하나를 거놓고 x분의 1하고 요거를 섞어주면 그림이 어떻게 나오죠? 여기서 2배가 돼서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요. 얘는 점점점 y는 x에 붙게 되고 이쪽도 y는 x에 붙게 되는 겁니다. 그림 그리는 방식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 텐데, 그 얘기를 좀 더 분석하면 fx랑 x를 빼준 놈이 x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리미트 x는 무한대로 키우는 이 값이 0이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 차이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따라서 fx는 x라는 곳을 사선으로 되어 있는 점근선을 갖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선 점근선은 적극적으로 쓸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한 경우에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두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몇 가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x제곱 플러스 1분의 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라, 그래프 개형을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놈에서 맨 처음에 해야 될 게 말씀드렸지, 정의역은 실수 전체죠. 자, 그 다음에 치역도 제한이 없습니다. 얘도 실수 전체인데 나중에 이제 실수 전체는 아니죠. 얘는 공역이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얘는 그 치역 자체는 실제로 이제 해봐야지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요. 어쨌든 정의역은 실수 전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이 함수는 아래는 우함수고 위에는 기함수예요. 따라서 전체 함수가 기함수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함수는 뭐냐면 원점에 관한 대칭인 형태의 함수죠. 원점을 지납니다. 원점에 관한 대칭 함수다라는 걸 먼저 체크해 두고 x절편 당연히 0이겠죠? 뭐 나머지 끊는 점은 없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극대극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y 함수를 이제 미분을 해봐야 되겠죠? y 함수를 미분을 해보면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분의 위 함수 미분하고 x제곱 플러스 1 빼기 아래 함수 미분하고 위 함수 놔두면 이렇게 표현이 돼서 얘가 x제곱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분의 1-x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고 얘는 다시 보면 x제곱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분의 마이너스의 x-1 x 플러스 1 됐죠? 이것이 0이 되는 놈이 x의 값이 1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지금서부터 이제 이 문제는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증간표를 그리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증간표를 그려보면 x가 있고 여기 미분에서 0 되는 자리 기점으로 1,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f 프라임 x를 만듭니다. 얘가 0이고 얘가 0이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전에는 여기 있는 것만 보시면 돼요. 요거는 어차피 양수니까 별 관계 없죠. 한번 2차 함수처럼 생각을 하고 볼게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얘는 음수고 요 가운데는 양수고 여기는 다시 음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fx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기울기가 음수기 때문에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다가 감소해서 그래프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됐죠? 자, 이렇게 생겼으면 그냥 최고창이 음수인 3차 함수처럼 그리면 되냐? 안 됩니다. 점근선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점근선을. 자, 그래서 먼저 x를 무한히 한번 키워볼 거예요. x를 무한히 키워보면 x제곱 플러스 1분의 x 아래가 더 크니까 얘는 0이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시켜도 역시 0이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수평으로 되어 있는 점근선이 y는 0이라는 x축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y는 0 됐죠?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납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죠. 마이너스 1일 때 요 값을 한번 봅시다. fx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플러스 1을 넣으면 플러스 2분의 1입니다. 따라서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을 지나서 이쪽에서 저쪽 0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이렇게 내려와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지나서 0 원점을 지나서 다시 1일 때 2분의 1을 지나는 이런 원점 대칭 형태처럼 이렇게 점근선이 x축으로 표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원점 대칭 형태의 모양이 나타난다 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림 그릴 때는 뭐 이런 자리를 표시만 해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프 그리는 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미분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배우는 겁니다. 중요한 거 다시 맨 처음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정의역, 치역, 대칭성, 그 다음 절편 확인, 그 다음 극대극소, 그 다음 점근선 확인 그거 통해서 뭘 하냐면 여기 증간표 그려가지고 그래프 개형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y는 세제곱근 루트 x제곱의 개형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루트가 나온 형태의 그래프들은 뭐 좀 특이하게 모양이 잡히는 경우도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요. 일단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형태의 그래프들을 좀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일단 그래프를 먼저 할 때 정의역, 치역, 근데 치역은 확인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 뭐냐면 미분을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실수 범위 내에 있느냐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의역은 x의 제곱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 전체가 다 됩니다. 치역은 실수 전체의 값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양수로 뭐 확인하시면 돼요. 치역은 0보다 크거나 같다겠죠? 하여튼 실수 중에 일부다 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얘는 x제곱이 있기 때문에 우함수입니다. 따라서 얘는 뭐냐면 y축 대칭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얘의 미분을 통해서 미분에서 0 되는 자리를 찾아보겠습니다. x의 3분의 2라고 되어 있던 요 놈을 미분을 하게 되니까 뭐냐면 3분의 2의
x의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y 프라임이 3분의 2의 세제곱근 루트 x분의 1이 되는 거라 얘가 0이 되는 놈이 없죠. 분모가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0이 되지 않아요. 됐어요? 분모가 0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값에서 분모가 0이 안 되는데 얘는 x가 0보다 크면 양수고 x가 0보다 작으면 얘는 음수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x가 0보다 클 때는 값이 뭐냐면 증가하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감소한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0을 기점으로 0일 때 0을 지나니까 0을 기점으로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렇게 감소하는 이런 형태의 모습일 거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이 함수가 단지 이렇게 2차 함수 뭐 옆으로 붙여놓은 것처럼 돼 있지 않아요. 한 번 더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얘를 한 번 더 미분을 해보면 3분의 2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여기다 1을 빼주니까 x에 마이너스 3분의 4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9분의 2에다가 x의 세제곱근 루트 4제곱 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x가 0보다 클 경우는 양수고 음수고 x가 0보다 작을 경우도 음수죠. 그러니까 뭐냐면 두 번 미분한 게 0보다 뭐냐면 작아요. 같은 게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두 번 미분한 게 0보다 작다라는 거는 얘는 이렇게 위로 볼록인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자, 한번 여기 증간표를 한번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있고요. 얘 변화의 핵심은 딴 데는 없어요. 다 양수거나 뭐 음수거나 되어 있기 때문에 0을 기점으로 보시면 f'x가 얘는 앞쪽엔 양수고 얘는 0보다 작을 때는 음수고 0보다 클 때는 양수고 0은 안 됩니다. 0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 미분한 게 얘가 음수고 얘도 음수입니다. 그럼 fx는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감소하면서 마이너스니까 감소하면서 두 번 미분한 게 0보다 작으니까 위로 볼록이죠. 맞아요? 그럼 위로 볼록이면 감소하면서 위로 볼록이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위에서. 그 다음 얘는 증가하면서 위로 볼록이니까 아래서부터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생긴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생기고 여기서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를 구분하는 거는 한 번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y는 x라는 선이 이렇게 돼 있죠. 자, y는 x가 x의 1제곱이니까 그러면 y는 x의 제곱이란 놈은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형태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제곱이 1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인 형태가 되고 y는 루트 x라고 되어 있어서 x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돼서 1보다 작아지면 이렇게 위로 볼록이 되어 있거든요.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모양이 왼쪽 오른쪽 다 나와야 되니까 이게 3분의 2죠. 1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위로 볼록, 반대로 여기 대칭 형태로 이렇게 아래로 볼록 이런 식으로 모양이 잡힌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y는 x분의 lnx의 개형을 그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정의역 자체는 먼저 볼게요. 치역은 나중에 구분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의역만 먼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역은 이건 로그의 함수가 있기 때문에 x가 0보다 크다에서만 관찰해야 돼요. 그래프를 그쪽에서만 그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공역 전체 자체는 결국에 뭐냐면 실수 전체가 되니까 뭐 관계없어요. 이거는 뭐 치역을 아직 구하기 전이니까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해서 0이 되는 자리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y'은 x의 제곱분에 위에 거 미분하고 아래 거 쓰고 빼기 아래 거 미분하고 위에 거 쓰면 lnx 이렇게 표현이 돼서 얘는 x의 제곱분에 1-lnx라고 표현이 될 거예요. 얘가 0이 되게 하는 놈은 몇이냐면 lnx가 1이니까 x는 2라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 수평정근선이나 수직정근선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증간표를 좀 그려보고요. 자, 얘는 분모가 0인데 어차피 0보다 크니까 별 의미 없어요. 수직정근선은 얘는 x는 0이라는 곳에서 수직으로 되어 있는 놈의 선이 나타나. 안 넘어가는 선이. 그 다음에 수평정근선은 리미트 x는 일단 무한대로밖에 안 되죠. 0보다 크니까 x분의 ln x 이 놈은 0입니다. 꼭 기억을 하실 게 뭐가 있냐면 로그, 그 다음에 다항식, 그 다음에 지수 이런 게 나오면 다항식이 어떻게 돼 있건 몇 차이건 관계없이 로그보다 다항식이 무조건 빠릅니다. 그 다음에 다항식보다 지수가 무조건 빨라요. 무조건 커요. 뭐냐면 다항식이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로그는 이렇게 돼 있고 지수는 아래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무한히 갔을 때 로그가 제일 그러니까 지수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다항식, 그 다음에 로그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 증간표를 한번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생겼는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은 맨 끝에 제한이니까 이렇게 0을 제한을 해놓고 여기 미분에서 0인 게 2였으니까 2라는 걸 찍고 그 다음에 미분된 함수를 표현을 해주면 얘가 0이었죠. 그 다음에 이 이전에는 2보다 작으면 얘는 1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보다 크면 얘가 더 커지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럼 fx라는 함수는 올라갔다가 다시 어때? 내려가는 형태가 되겠죠. 자, 이제 정근선과 결합해서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0인데 아까 말씀했듯이 이게 x는 0이라는 것이 분모가 0 되기 때문에 수직으로 된 정근선이고 그 다음에 y는 0, 무한히 보냈을 때 y는 0이라는 게 이게 수평으로 된 정근선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얘는 이 아래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왜냐면 얘를 0으로 최대한 붙이면 이게 마이너스 무한이 되기 때문에 그쵸? 아래서부터 출발해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끊는 점이 x절편이 1이기 때문에 올라와서 2라는 자리에서 제일 높은 값을 갖습니다. 뭐 이 값은 여기다 넣어보면 되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이 값이 2분의 1이에요. 이게. 그리고 여기서 다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정근선이 어디야? 이렇게 나타납니다. 정근선이 x축. 그래서 올라가서 다시 내려가는 뭐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뭐 어린 왕자 그 코끼리 하여튼 그 모양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자, 다음 네 번째 곡선 y는 x분의 x세제곱 마이너스 2의 그래프를 한번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일단 정의역이 x는 0이 되면 안 되죠. 즉 분모가 0이 되는 놈이 나왔으니까 x는 0이 정근선이에요. 수직으로 된 정근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x절편, 대칭성은 따로 없고 x를 끊는 값, 절편이 얼마가 되냐면 이게 0이 되는 값이기 때문에 x는 세제곱근 루트 2 뭐 이런 자리를 끊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을 해서 극대곡선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분을 하면 x의 제곱분에 위에 거 미분해서 3x의 제곱인데 x를 곱하니까 세제곱 빼기 아래 거 미분하고 위에 거 놔두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얘는 x의 제곱분에 2x의 세제곱 플러스 2 이게 0이 되는 놈이 x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자리에서 극대나 극소 뭐 이런 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됐죠? 극소가 되겠죠. 왜냐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음수였다가 이건 양수니까 극소가 이제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에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근선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리미트 x를 무한대나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x분의 x 세제곱 마이너스에다 넣으면 얘는 다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정근선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x는 0에서 정근선인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다가왔을 때 x분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면 얘는 양수니까 이 값은 거의 이제 마이너스에 가까운데 얘가 양수에서 0으로 가면 이게 실제로 보면 플러스 무한의 효과를 내거든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무한의 값이 같겠다라는 겁니다. 0보다 큰 쪽에서 올 때.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오면 x분의 x 세제곱 마이너스 2는 어차피 얘는 0이고 요건데 이게 마이너스 무한의 효과를 내기 때문에 플러스 무한이 되겠죠. 그러면 뭐냐면
0으로 다가갈 때 오른쪽에서 오는 건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거고 얘는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죠. 무한대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왼쪽에서 올 때. 자, 이제 증간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간표를 만들어 보면 반드시 필수예요. 미적분에서는 증간표를 안 만드는 것은 안 됩니다. 마이너스 1에서 극대극소가 나온 자리가 생겼고 x는 0에서 정의가 안 됐기 때문에 0은 이렇게 빼주는 형태로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f'x를 보면 미분된 게 0,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는 음수고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는 무조건 양수죠. 얘도 양수, 이쪽도 양수예요. 자, 그러면 fx는 어떻게 되냐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얘는 다시 또 이렇게 증가하는 건데 여기 끊겨 있죠. 그래프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을 체크를 해 놓습니다.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3입니다. 자, 그래프를 이제 그려 보겠습니다. 0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일 때 얼마를 지나냐면 3을 이렇게 지납니다. 그 다음에 내려왔다가 올라가는데 아까 마이너스 0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 무한대로 갔으니까 위로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x는 0이라는 이 선에 접근을 하는 겁니다. 무한대로. 자, 그 다음에 0보다 큰 쪽에서는 마이너스 무한대, 이 아래서부터, 이 아래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끊고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여기 어디를 끊어? 세제곱근 루트 1을 끊고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중간에 끊겨 있는 함수를 그리는 게 조금은 아직은 좀 낯설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자연스럽게 그림이 그려져야지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응용 문제에 대한 거. 자, 다음 5번째 예입니다. 0부터 3까지 해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2, 2의 마이너스 2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얘는 정의역은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뭐 따로 별 필요가 없어요. 그쵸? 그 다음에 공역도 어차피 실수 내에 있으니까 됐고, 그 다음 봐야 될 게 정의역, 치역, 그 다음에 점근선, 대칭성. 대칭성 자체는 어차피 큰 의미가 없죠. 왜냐면 뭐 기함수, 음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절편을 따지면 x절편이 어디냐면 얘가 0이 되는 자리라 x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x절편이. 자,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해서 값을 보면 2x에 2의 마이너스 2x고 플러스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2의 마이너스 2x에다가 마이너스인데 얘를 마이너스 2에 2의 마이너스 2x로 묶어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x죠?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 최고차항을 양수로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에 2의 마이너스 2x라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이놈이 2의 마이너스 2x가 됩니다. 자, 정근선을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분모가 0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수직으로 된 정근선은 없어요. 수평 정근선을 확인하기 위해서 x를 무한히 키워봅니다. x를 무한히 키워보면 x제곱 마이너스 2에 2의 마이너스 2x라고 되는데 리미트 x는 무한히 커졌을 때 2의 2x분의 x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아까 지수가 무조건 빠르다고 그랬죠. 얘 다항식보다. 따라서 얘는 0이 됩니다. 얘를 마이너스 무한으로 보내면 이게 플러스 무한, 얘도 플러스 무한이라 여기 마이너스 무한일 때는 플러스 무한이 돼서 얘는 별 관계가 없어요. 플러스 무한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뭘 만들 거냐면 증간표를 한번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x인데 얘가 미분에서 0 되는 자리가 어디였냐면 아까 여기만 보면 되시죠? 어차피 이거는 양수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1하고 2하고 그래서 f'x가 마이너스 1과 2에서 0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는 음수였다가 그 다음은 양수였다가 2보다 클 때는 다시 음수가 되겠죠. 그럼 fx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형태입니다. 자,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2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 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잘못 썼습니다. 마이너스의 2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2를 넣으면 4니까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4승, 즉 2의 4제곱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마이너스 1일 때하고 2일 때의 값이 있는데 마이너스 1일 때는 여기 마이너스 2의 제곱, 2일 때는 2의 4제곱분의 2 이런 식으로 됩니다. 즉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마이너스 루트 1을 지나서 플러스 루트 1을 지나서 올라갔다가 다시 무한히 키웠을 때 0으로 갔기 때문에 0으로 이렇게 갑니다. 자연스럽게 나오셔야 돼요.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우리가 0부터 x가 0부터 3까지 잘랐을 때 제일 높은 값과 제일 낮은 값, 제일 낮은 값은 여기겠죠? 제일 높은 값은 여기입니다. 그럼 0에서의 값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니까 0을 집어넣은 값은 여기다 0을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와 최소값과 최대값인 2의 4제곱분의 2를 곱해주면 2의 4제곱분의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최대 최소를 하더라도 그래프를 못 그리면 못한다. 그래프 그리는 연습이 제일 우선이다. 다른 거 다 못해도 좋아요. 그래프만 잘 그리면 나중에 뒤쪽에 있는 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자, 일단 6번 0서부터 파이까지 해서 fx는 1 플러스 코사인 x 사인 x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정의역 정근선 자체가 따로 이제 등장하는 형태의 그 그래프가 아닙니다. 그래서 f 프라임 x를 바로 진행을 해보면 앞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고 얘를 제곱해 놓은 겁니다.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1 플러스 코사인 x에다가 코사인 x를 곱한 거라 코사인으로 싹 변화를 줘야 되겠네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x 마이너스 1이 되고 인수분해를 해보면 2 코사인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코사인 x 플러스 1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얘가 0이 되게 하는 놈이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는 놈이라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되는 놈을 0에서 파이까지만 보면 x는 3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이 되는 놈은 마이너스 파이가 되겠죠. 코사인 그래프를 한번 좀 그려보면 이렇게 파이까지 모습에서 2분의 1이 되는 놈은 이게 3분의 파이고 마이너스 1이 되는 놈은 파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이 잡힙니다. 자, 이걸로 정근선도 별로 관계없기 때문에 증간표를 바로 그리겠습니다. 증간표 그리셔야지 모양을 잡을 수 있어요. 자, 얘는 x에서 0서부터 출발시킵니다. 그 다음에 3분의 파이에서 중간값을 지나고 그 다음에 파이에서 맨 끝에 있는 형태의 값을 지납니다. 그러면 f 프라임 x를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0하고 3분의 파이 사이에서는 부호가 동일할 거예요. 중간에 끊는 자리가 없으니까. 이때는 3분의 파이에 최대한 붙여보거나 아니면 0에다 붙여보는데 변화의 시점이 3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3분의 파이보다 약간 작은 쪽에서 붙여볼게요. 그럼 3분의 파이보다 약간 작은 쪽에서는 코사인이 2분의 1보다 크기 때문에 얘가 양수가 됩니다. 그 다음 얘는 무조건 양수죠. 그래서 얘는 양수입니다. 자, 3분의 파이보다 약간 큰 놈을 집어넣으면 얘는 2분의 1보다 작아지죠. 따라서 이 놈이 음수가 되고 얘가 양수가 되니까 여기는 음수가 됩니다. 됐죠? 따라서 fx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데 0일 때의 값이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0이죠. 3분의 파이를 넣으면 1 플러스 2분의 1 거기에 2분의 루트 3 해서 4분의 3 루트 3이 되겠습니다. 파이를 집어넣으면 사인이 0이니까 0이겠죠. 그럼 그래프 모양이 0에서 3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취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높은 놈이 결국 여기 3분의 4분의 3루트 3이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 문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개변수 세타로 되어 있는 함수의 극대극소를 구하는 방식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좀 더 변화하는 것들을 좀 더 연습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꼭 연습량을 좀 많이 늘려서 제대로 많이 연습을 해주시길 바라요. 자, 일단 x가 나와 있고 y가만 나와 있는데 세타에 관한 매개변수 함수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뭐 정의역, 뭐 치역, 뭐 끊는 점 이런 것보다 미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미분해서 0 되는 자리 찾는 게. 그리고 얘는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근선은 별 중요하지 않아요. 분모가 0 되는 것도 없고 무한이거나 마이너스 무한도 없기 때문에 정근선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dx d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죠. 자, 그 다음에 dy d세타 얘는 사인의 세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기울기는 항상 dy dx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의 형태인 극한. 그렇기 때문에 얘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얼마? 사인 세타라는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이게 0과 0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 분모는 당연히 0이 되지 않습니다. 분모는 당연히 양수예요. 0보다 큽니다. 플러스입니다. 따라서 얘가 0이 되는 놈은 어디냐면 세타가 파이가 될 때예요. 그럼 잘 보면 세타가 파이가 되는 순간이 언제냐 잘 보십시다. 세타가 파이가 되는 순간은 여기다 파이를 넣어보면 x가 파이가 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얘를 뭐에 따라서 나눠주시냐면 x에 따라서 모양을 나눌 텐데 x가 0일 때 세타가 0일 때 x가 0이죠. 자, 그 다음에 세타가 파이일 때 x도 파이고 그 다음에 2파이일 때 다시 0이 되니까 f'x 즉 y를 x에 관한 미분한 놈이 이게 f'x죠. 우리가 원하는 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세타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러면 파이가 0보다 작을 때, 즉 세타가 파이보다 작을 때는 이거는 무조건 양수죠. 자, 그 다음에 세타가 파이보다 클 때는 이게 마이너스가 돼요. 사인만. 아래쪽은 무조건 양수였으니까. 그러면 fx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올라가다가 여기서 멈췄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죠. 여기서 파이에서 0이니까 극대값이 나옵니다. 여기가 극대값이에요. 파이를 넣었을 때 x에다가. 즉 x에다 파이를 넣었다는 건 세타에다 파이를 넣은 fx 즉 y값입니다. y값에다가 세타는 파이를 대입해라 라는 겁니다. 그 y에다 세타는 파이를 넣으면 1에서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극대값은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0하고 2파이 사이에서 파이에서 이렇게 올라갔다 0으로 떨어지는 이렇게 y값이 2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기를 연습을 잘 하셔야지 미분을 다 잘 하시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고 연습을 좀 해주시기 바랄게요.